이야기 정원을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남쪽 끝자락 산과 들 사이로 아담하게 놓인 작은 마을 매화골이 있었다. 그 마을 한켠 기생 출신의 여인이 홀로 딸 하나를 품에 안고 살고 있었다. 세상은 그녀를 이름 대신 미천한 계집이라 불렀고 그 딸아이를 두고도 기생의 피라며 혀를 찼다. 그 아이의 이름은 월양, 달빛처럼 맑고 조용한 눈을 지닌 아이였다. 월양이 3살 되던 해 어미는 기침을 하다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동네 의원조차 눈길을 주지 않았다. 기생의 딸이라 하여 병조차 천하게 여긴 것이다. 어미는 초췌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했다. 내가 아무리 천하다 해도 마음만은 귀하게 살아라. 누구도 너의 속은 보지 못하니라. 어린 월양은 어미의 차가운 손을 붙든 채 밤새도록 울었다. 그날 이후 월양은 홀로 남겨졌다. 마을의 대갓집에서 물지개를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손발은 갈라지고 옷자락은 헤어졌으나 그녀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장독대에 엎드려 흐느끼는 밤이 많았지만 새벽이 오면 물동이를 이고 허리를 곧게 폈다. 그 눈빛은 어미의 유언처럼 맑고 깊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천하디천한 계집이라 했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조롱했으나 월양은 그저 웃으며 피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엔 늘 슬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그건 말 못할 그리움과 세상 어디엔가 따뜻한 품이 있으리라는 간절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속으로 묵묵히 되뇌었다. 나는 귀하게 살아야 해. 반드시. 그녀는 한 번도 글을 배운 적 없었지만 시장터에 고서 상인이 찢어진 종이를 내주면 밤새도록 따라 쓰며 글씨를 익혔다. 물지개질 끝에 남는 품삯으로 작은 붓 하나를 샀을 때 그녀는 하염없이 울었다. 그 붓은 그녀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 첫 물건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비로소 스스로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다. 월양이 15이 되던 해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정갈한 말씨는 마을 바깥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기생의 딸이라 해도 저 아이는 곧 신선이 내려온 듯하다 했고 또 누군가는 혀를 차며 저런 아이가 세상에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했다. 하지만 월양은 그 모든 시선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를 천하게 보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 어머니가 남긴 말이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너의 속은 보지 못하니라는 그 말은 그녀의 모든 날을 버티게 한 한 줄기 빛이었다. 그 빛은 작고 여렸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마을의 끝자락 버려진 우물 옆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다. 저 천한 뿌리에서 핀 달빛이 머지않아 조선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닿으리라는 것을. 매화골에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왕세자가 지방 순시 중 잠시 머물기 위해 인근 군현을 둘러보게 되었고 인근 고을 원님의 집에서 작지만 성대한 연회가 열렸다. 고을 안의 장정들과 처자들이 모두 나와 거리며 구경하였고 대갓집들에서는 상과 잔치를 내어 걸음을 멈춘 왕세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려 애썼다. 월양은 그날도 물지개를 짊어지고 대갓집 잔치집으로 물을 날랐다. 누구보다 많은 짐을 지고도 누구보다 조용히 제 할 일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은 상아빛 고름을 입고 가채를 얹은 여인들 틈에서도 묘하게 빛을 발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저 땀과 먼지로 얼룩진 계집 하나일 뿐이라 여겼다. 세자는 창밖을 우연히 바라보다
우물터로 물동이를 지고 향하는 월양을 보았다. 잠시 시선이 멈추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비록 누추했지만 그 발걸음엔 단단함과 맑음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무심히 시선을 거두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꿈속에서 본 듯한 장면 같았다. 그날 밤 잔치가 무르익었지만 세자는 술잔을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사람을 불러 물었다. 아까 우물터로 물을 나르던 그 아이는 누구냐? 하인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머뭇거리며 답했다. 기생의 딸이라 하나 이름은 월양이라 합니다. 궁금증은 점점 깊어졌다. 세자는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튿날 새벽 몰래 걷어 입은 평복을 두르고 마을로 나섰다. 매화골 골목을 돌아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아직 이른 시각인데도 월양은 물동이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친 순간 그 사이엔 바람도 소리도 멎었다. 너는 왜 이리 이른 새벽에 나왔느냐? 낯선 이의 물음에 월양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물이 맑을 때 길어야 사람들이 덜 탓하지요. 세자는 그 대답에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말 속엔 수치도 자조도 없고 오히려 스스로를 단단히 다져온 사람의 단아한 품위가 배어 있었다. 그 만남은 짧았으나 깊었다. 세자는 돌아가는 길에도 그녀의 말투와 눈빛을 떠올렸고 마음 깊은 곳에 묘한 떨림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처음엔 연민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점차 무엇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다시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이 점점 또렷해졌다. 세자가 떠난 후 월양은 며칠 동안 마음이 심란했다. 우물가에서 마주한 낯선 사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의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스쳐간 인연이라 여기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다. 새벽이면 물을 길어 나르고 낮에는 바느질과 청소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 며칠 뒤 마을로 관청의 하인이 찾아왔다. 고을 원님의 부름이라며 월양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며 얼굴을 찌푸렸다. 월양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고 고요한 발걸음 속에 긴장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원님의 사랑채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눈앞엔 놀랍게도 다시 마주한 세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이미 왕세자의 신분을 밝힌 뒤였다. 월양은 망연히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러나 세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너를 다시 보고 싶었다. 내가 누구든 내 마음은 변치 않으리라. 그 말은 월양의 심장을 세차게 때렸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보고 싶어 했다니. 그녀는 두려웠다. 감히 오를 수 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그 마음이 곧 죄가 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도록 숨죽인 희망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세자의 명으로 월양은 궁으로 들게 된다. 궁 안의 삶은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낮에는 궁녀들에게서 예절과 글, 궁중규율을 배웠고 밤이면 혼자 마루 끝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새 옷을 입고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녀는 자꾸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귀하게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궁 안에서의 삶은 호사로만 가득하지 않았다. 출신을 안 궁녀들 중 몇몇은 노골적인 시기와 조롱을 감추지 않았다. 어떤 이는 그녀의 방에 뜨거운 물을 쏟아부었고 어떤 이는 의복을 숨기며 혼란을 일으켰다. 월양은 울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치우고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다듬어 갔다. 세자는 그녀를 자주 불렀지만 월양은 늘 일정한 거리에서만 마음을 열었다. 감히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고 감히 자신의 바람을 드러낼 수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어미의 말이 맴돌고 있었다. 속은 누구도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녀는 더욱 단단해져야 했다. 그래야 세자 곁에 설 수 있을 터였다. 세자가 월양을 아끼고 자주 찾는다는 소문은 궁궐 안에 빠르게 퍼졌다. 출신이 미천한 계집이 왕세자의 눈에 들었다는 이야기는 궁녀들 사이에 조롱거리로, 대신들 사이에선 불쾌한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뒷말이 무성했고 그 시선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러나 월양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궁전의 정삼품 상궁인 윤상궁이 월양을 불렀다. 그녀는 오래도록 중전의 신임을 받는 여인이었고 궁안의 권세를 사실상 손에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윤상궁은 겉으로는 다정했으나 말끝마다 뼈가 있었다. 천한 몸으로 이 궁에 발을 들인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내가 아느냐. 세자 저하께서 오래 마음 두실 일도 아니니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월양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다. 저는 명을 따라 여기에 왔을 뿐입니다. 감히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윤상궁은 그 대답에 미소를 지었지만 돌아서는 눈빛엔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월양에 대한 모함과 시련은 더욱 노골적으로 몰아쳤다. 궁녀들 중 하나가 세자의 애첩이라 자처하며 월양에게 음식을 던지는 일이 있었고 월양이 관리하던 비단 장롱 속에서 금침이 사라지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월양은 죄인처럼 끌려가 문초를 받았고 연인물로 머리를 적신 채 무릎을 꿇고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끝내 항변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무너진 마음을 다잡고 눈을 감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세자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노하였다. 월양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끝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곧장 처소로 찾아간 그는 앉은 채로 떨고 있는 월양을 품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아니면 누구에게 이 마음을 내어놓겠느냐. 이제는 나를 피하지 말아다오. 월양은 그 품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말해주어서였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그 품이 클수록 그 안에 숨을수록 자신의 천한 피가 이 모든 것을 더럽힐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세자는 이후 그녀를 더욱 공공연히 곁에 두기 시작했다. 연회의 자리에도 동석하게 하였고 병이 난 중전 대신 월양에게 백관의 부인들을 맡게 하였다. 대신들은 분노하였고 조정은 술렁였다. 감히 기생의 딸을 중전의 자리에 들릴 셈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세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사람이다라는 말 한마디가 궁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월양은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달콤한 약속이 아닌 더 거센 풍파가 몰아칠 예고와도 같았다. 달빛은 아름다웠지만 그 빛 아래에 선다는 것은 언제든 바람에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감히 이 자리에 섰으니 끝까지 버텨야 한다. 세자의 굳은 뜻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점점 더 격렬히 반발했다. 대소신료들은 입을 모아 아뢰었다. 천비의 자식을 중전으로 삼는다면 조선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그 말들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궁 안을 맴돌았고
월양은 자신이 세자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며 밤마다 잠 못 이루었다. 어느 날 국혼을 앞두고 정해졌던 세자의 혼처가 문중의 반발로 파기되었다. 양반가의 규수가 자신은 기생의 딸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다며 기어코 사퇴를 요청한 것이다. 이를 기화로 조정은 세자에게 새 혼처를 강하게 압박했고 심지어 국왕마저도 신하들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완곡히 뜻을 내비쳤다. 세자는 침묵 속에서 밤새도록 궁을 걸었다. 그리고 새벽녘 월양의 처소로 찾아왔다. 초췌한 얼굴에 붉어진 눈동자를 한 그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에서 마음을 속이고 살 순 없다. 비록 그 길이 가시밭이라 해도 내 손을 놓지 않겠다. 월양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터질 듯 벅차올랐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하, 제가 감히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로 인해 저하께서 세상의 비난을 받으시는 것이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단호히 답했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를 믿겠느냐. 내 곁에서 함께 싸워다오. 그날 이후 세자는 국왕에게 정식으로 상소를 올렸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짝을 택하고자 합니다. 부디 한 사람의 삶과 진심을 귀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 전체가 술렁였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다. 천한 계집이 중전이 된단 말이냐는 수군거림과 함께 어떤 이는 진심을 보는 저하야말로 진정한 군왕이 될 그릇이라며 지지하였다. 이에 국왕은 깊은 고민 끝에 조건을 걸었다. 백성들의 뜻을 먼저 물어보자. 너의 결정이 진심이라면 그 진심을 백성이 알아볼 것이다. 이윽고 한양에 방이 붙고 도성 곳곳에 소지를 접수할 상자들이 놓였다. 궁궐도 시전도 장터도 술렁였고 이 일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월양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밤마다 궐 뒤에 연못가에 나가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어미,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누군가 날 봐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제가 귀히 살아야 한다 하셨으니 이제 진정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바람에 실려 달빛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달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곧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둘 궁으로 모여들 것이고 그들의 뜻이 진심을 알아보는 순간 월양은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얻게 될 운명 앞에 서게 되리라. 며칠 후 한양 전역에 걸린 방의 내용은 단순했으나 강렬했다. 세자 저하가 택한 여인이 신분은 낮을지언정 마음은 귀하니 백성의 뜻을 묻노라. 이 여인이 중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왕의 명인이 누구든 자유롭게 뜻을 적을 수 있었다. 조정 대신들은 이를 억지라 비웃었고 양반과 자제들은 분노에 찬 글을 써댔다. 하지만 뜻밖에도 가장 먼저 붓을 든 것은 평범한 백성들이었다. 우리는 늘 높은 사람들끼리만 혼사를 정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자 저하께선 처음으로 우리처럼 낮은 자의 진심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한 중년 여인의 글이었다. 그리고 시장 상인, 궁에서 나와 장사하던 궁녀 출신 노파,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장터에서 붓글씨를 써주던 젊은 선비까지 백성들은 하나둘 마음을 적기 시작했다. 그 여인이 누구이든 나라님 곁에서 올곧은 마음을 지켜줄 사람이라면 족합니다.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품성과 진실입니다. 세자 저하의 뜻을 따릅니다. 기생의 딸이라 하나 우리 어미도 기녀 출신이었으나 누구보다 고든 사람이었소. 그 여인을 욕보이지 마시오. 소지는 날마다 쌓여갔고 왕은 그 글들을 직접 읽었다.
뜻밖에도 백성들의 의견은 단순한 동정이나 감상에 머물지 않고 옳고 그름을 꿰뚫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왕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신분의 울타리보다 진심을 보는 백성들의 눈이 때로는 신하들보다 더 바르고 현명하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날 밤 왕은 세자를 불렀다. 고요한 침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왕은 긴 한숨 끝에 말했다. 내 너를 어릴 적부터 지켜보았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안다. 다만 그 길이 험하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니 그 뜻을 거스르진 않겠다. 너의 결정을 허하마. 세자는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완전한 허락을 받은 순간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의 고통, 불안, 결심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왕은 조용히 덧붙였다. 다만 그 여인도 견뎌야 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선다는 것은 늘 바람을 마주보는 일이니라. 세자는 월양의 처소로 곧장 달려갔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녀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하 그 한마디에 세자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그대가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다. 그대의 진심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소. 월양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들고 마주 보았다. 그 순간 달빛은 더없이 밝게 궁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민심이라는 이름의 하늘이 두 사람의 길을 허락한 듯했다. 새벽 궁궐엔 은은한 종소리가 울렸다. 이는 곧 새로운 중전의 책봉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하루 전 국왕은 조정 앞에서 세자비 책봉을 공식 선포하였다. 비록 천한 출신이라 하나 그 마음이 어질고 뜻이 깊어 백성들이 인정한 이니 조선의 어머니로 삼는다. 장대한 정가간 대신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묵묵히 눈을 감았다. 바뀐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날 월양은 붉은 봉황무늬 수놓인 중전의 예복을 입었다. 수십 번은 거울 앞에서 연습했을 절을 마치고 조용히 전각문을 열었다. 연회장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먼저 나서고 싶다는 그녀의 뜻이 국왕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궁궐 앞마당엔 수백 명의 백성이 모여 있었고 그녀가 발을 디디자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 자리에 우물터 할머니도 고서 상인도 어린 시절 돌을 던지던 이웃 소년도 있었다. 월양은 고개를 숙였다. 이 몸은 미천한 뿌리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를 낮게 보지 않으신 여러분의 눈 덕분입니다. 중전으로서 앞으로는 백성의 눈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바쳐 이 나라를 돌보겠습니다. 그 말에 백성들은 뜨겁게 눈시울을 적셨고 누군가는 조용히 땅에 이마를 붙여 절을 올렸다. 세자는 아니 이제는 왕이 된 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엔 자랑과 감동이 어렸다. 밤이면 밤마다 달을 보며 그리워하던 그 여인이 이제 조선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선 것이다. 그는 문득 웃으며 혼잣말했다. 이제야 진정 조선이 따뜻해지겠구나. 궁에 돌아온 월양은 여느 중전처럼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 그녀는 궁녀들과 함께 자수 놓고 약을 다리며 병든 내의원을 돕고 몰래 궁 밖 아이들의 글방을 세웠다. 무명 여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고 억울한 백성의 사연을 직접 들었다. 그녀의 정성은 조선을 더욱 따뜻한 나라로 바꾸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도 월양의 이름은 사람들 입에 자주 올랐다. 백성들은 그녀를 달빛 중전이라 불렀고 매화골의 옛 우물터는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를 드리는 성지처럼 되었다.
어머니의 묘 옆에는 작은 정자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월양은 해마다 조용히 절을 올렸다. 어미, 나 귀하게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요? 달빛은 여전히 맑고 궁궐의 지붕 위를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천안 뿌리에서 피어난 한 여인의 진심이 조선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래처럼 남아 또 다른 희망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